meanwhile이 보이면 일단 몇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적어주세요. meanwhile 보이면 일단 두 번째 이야기. 밑에 빈 공간 있죠? 그쵸? 밑에 빈 공간에 요거 먼저 필기하겠습니다. meanwhile 적어주세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자주간 두 번째 이야기예요. meanwhile이 문장을 혹은 글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meanwhile 나오진 않는다. 어떤 내용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되는 내용을 전달할 때 meanwhile 쓴다.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글의 시작을 meanwhile로 하진 않는다. 자,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자, 그 동안에 가능한 많이 쉬셔야 합니다. 그 뜻이죠? 그 동안에, 즉 다음 주에 볼 때까지 그 동안에 가능한 많이 쉬셔야 합니다. 이제 그 뜻이 되고, 스트레스는 당신의 건강에 대단히 해로운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편 운동은 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혹은 그 동안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좌우지간 meanwhile은 몇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다. 이렇게요. 두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쵸?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주어진 문장에서 meanwhile을 주고 나서 쇼핑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때 he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샤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쇼핑하는 사람이 vulnerable 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vulnerable은 바로 무슨 말이니? 취약한 혹은 영향을 받기 쉬운 그 뜻이죠. 취약한, 상처받기 쉬운 혹은 영향을 받기 쉬운. 그래서 이 vulnerable은 그냥 이해하고 가장 비슷한 의미죠. 취약한, 상처받기 쉬운 혹은 영향을 받기 쉬운 그 뜻이네요. 자, 쇼핑하는 사람은 자신이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한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스스로 뭔가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읽어갑니다. 최소한 meanwhile이 나왔으니까 쇼핑하는 사람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어요. 자,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가 나온다면 활용을 하되 단서가 잘 안 보이면 밑에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흐름의 단절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지문 속에서 등장하는 대상이 두 개면 1번이 혹은 2번이 즉 1번부터 5번 사이가 등장하는 대상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그 내용을 꼭 확인을 해줘라.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 보니까 그 선물을 하는 것과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선물을 주는 것을 가장 이해하기 힘든 혹은 불가사의의 그 뜻이죠. 가장 이해하기 힘든 영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쇼핑에. 비이성적인 행동이 거의 기준이라든가 혹은 규범이 됩니다. 이러한 그 소비자의 소비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 비이성적인 행동이 tolerate 묵인됩니다. 즉 여기서 tolerate는 원래 참다 견디다 그 뜻이잖아요. 참다 견딘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너 오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밤늦게까지 노는 거 내가 참아줄게. 내가 받아들여줄게. 이제 그 뜻이에요. 그렇죠? tolerate는 참다 견디다. 그래서 accept 받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러면요. 선물하기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동이 거의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며 그리고 그 비이성적인 행동이 자, 묵인되고 즉 받아들여지고 예상되고 심지어는 장려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선물을 주는 것은 그래서 less 보이죠? less가 보이고 그 다음 뒤쪽에서 more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less A and more B 이렇게 쭉 보이면 그러면 A는 적고 B는 많다 그 뜻이기 때문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A는 적고 B가 더 많다 그런 의미에서 A가 아니라 B 됐죠? not A but B의 느낌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물을 주는 것은 쇼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쇼핑하는 사람의 감정에 관한 겁니다. 그쵸? 비이성적이어도 좋아요. 내가 쇼핑을 하면서 선물을 내가 구매하면서 내 마음이 좋으면 괜찮아요. 그쵸? 합리적인 구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죠. 자, 이건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선물을 쇼핑하는 것의 극단적인 본질 그리고 비이성적인 본질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그리고요.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 선물을 사기 위한 쇼핑은 정서적인 혹은 감정적인 과정입니다. get caught up in 얘는 바로 무슨 말? 휘말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때 원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휘말리게 되는, 그쵸? 그냥 감정적인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냥 사로잡히게 되고 휘말리게 되는 감정적인 일이고, 자, 그건 영역입니다. 자, 공급과 수요의 법칙, 그리고 가격이죠. 그쵸? 그래서 공급과 수요 법칙, 그리고 가격이 go out the window, 밑줄. go out the window. 무슨 말일까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 그리고 가격이 창문 바깥으로 나가요. 창문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문 바깥으로 나가. 자,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뭔가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창문 바깥, 얘가 나가면 안 되고. 아무튼, 어떤 것이 이제 창문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더 이상 그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거 보면 돼. 자, 공급과 수요의 법칙, 그리고 가격이 창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더 이상 그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무슨 말? 그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적어볼까요? do not work. 효과가 없다.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적어주세요. 창문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 지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효과가 없는 것. 효력을 발휘하지 않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요. 결국 이제 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do their utmost 보이죠? 최선을 다하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가격이라는 것은 효과가 없는 한 가지 영역입니다. 효과가 없는 한 가지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The shopper shopping for gifts. 선물을 쇼핑하는 쇼핑객은 알고 있습니다. 쇼핑객은 is the most susceptible of all shoppers. 모든 쇼핑객들 중에서 susceptible 보이죠? 가장 취약하다라는 것, 가장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취약하고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이성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 자신이 물건을 쇼핑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요. 자, 지금까지 쭉 보면 자, 소비자의 관점에서 자, 그리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런 일, 그리고 쇼핑하는 사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다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 쇼핑하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가장 영향을 받기 쉽다고 그랬었어요.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우니까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우니까 이 사람들이 리테일러 보이죠? 리테일러는 바로 무슨 말? 리테일러는 소매업자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take advantage of는 이용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the defenseless and emotionally vulnerable gift buyer 쭉 보이죠? 그쵸? 이게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보세요. 자, 앞쪽에서 most susceptible 하다 나왔지. 가장 영향을 받기 쉽다 그랬었죠. 가장 취약한 사람이야. 나 지금 선물 사러 간단 말이야. 그럼 난 합리적인 구매 안 해요. 왜? 내가 사준 선물을 받고 기뻐할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의 말에 쉽게 좌지우지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자, 저 사람들 있죠. Some retailers, 일부 소매업자들이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그쵸? defenseless, 그리고 감정적으로 vulnerable 보이죠? 그쵸? 가장 취약한 그 선물 사는 사람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번하고 4번은 연결이 되죠. 왜? 앞에 나오는 무엇을 통해서? most susceptible을 통해서 그 다음에 vulnerable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Placing the recipient. 이때 recipient는 원래 받는 사람이죠. 뭘 받는 사람? 선물을 받는 사람이겠죠. 선물을 받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convey는 전달하다는 뜻이에요. 의도된 정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생일 축하해. 이런 식으로 의도된 정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격보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일단 4번하고 5번에서 약간 흐름이 바뀐다는 느낌 좀 찰 수 있을까요? 4번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 4번은 바로 선물 사는 사람을 이용하는 some retailers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샤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고? 4번하고 5번에서 지문 속에서 샤퍼가 나왔고 리테일러가 나왔어요. 근데 4번은 리테일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5번은 바로 샤퍼에 관한 이야기. 서로 연결이 어색하다. 따라서 몇 번? 5번이 답이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자, 뭘 봐야 되는 거냐? 이 문제는 이따가 우리가 하이퍼킬러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EBS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계속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약간 신경을 덜 쓰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5번이) 답이고요. 주어진 문장을 5번에 집어넣고 나서 5번 문장 앞에 because를 놓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자, 잘 생각해 보자. 자,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바로 뭐였을까요? 주어진 문장의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한편. 여기서 한편이라는 뜻을 미누아에 봐야 돼요. 한편, 쇼핑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향을 받기 쉽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선물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의도된 정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격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연결이 좀 되나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치 판단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 주장이라든가 혹은 단정을 하는 문장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because 다음에 근거라든가 이유가 나오면 가장 좋거든요. 근데 because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수능에 나왔던 건데요. This is much more challenging task. 보이죠? 이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달팽이라든가 혹은 음파를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야. 자, 그건 요구합니다. 절충이라든가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서 지금 아무런 연결어도 없어요. 즉, 연결어가 없이 나오는 문장 중에서 특히 순서 배열 문제와 문장 삽입 문제를 만날 때는 연결어가 없이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는데 중간에 because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요거 하나 봅시다. 좀 더 쉬워지죠? 이거 적어주세요. 가치 판단 문장, 주장 혹은 단정이 나왔을 때 because가 생략되고 근거나 이유다. 이렇게요. 요거 적어주세요. 예문은 안 써도 돼요. 예문은 그냥 한 번만 읽어볼게요. 예문은요. 여기 쭉 보니까 자, 노래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의식적인 사고와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잘. 무엇을 통해서? 놀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보다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체적인 놀이 활동과 혹은 자료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 잡을 수 있겠냐? 자, 요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더 쉽습니다. 예 적어주세요. 예를 필기해 주세요. 예. We moved to the apartment near the station. We wanted a shorter commute. 이렇게요.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됐죠. 자, 선생님이 다른 것보다도 순서 배열하고 문장 삽입에서 도저히 이렇게 연결되는 게 감이 안 온다. 왜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 얘를 집어넣어 보세요. 요게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요.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자주 안 보기 때문에 놓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그렇죠? 자, 우리는 더 짧은 통근 시간을 원했다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떻게 볼 수 있겠어? 자, 여기서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짧은 통근 시간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잘 들어야 돼. 순서하고 삽입해서 적용한다. 순서와 삽입해서 적용을 하는데, 자, 그냥 얘 다음에 얘가 나올 것 같아.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명확한 근거가 잘 안 보인다. 연결어도 없고 지시어도 없고 명확한 근거가 안 보인다. 그러면 두 번째 연결되는 부분에 이걸 집어넣어 보라고. 이걸 집어넣고 의미상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그러면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